당신의 말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말에는 나름의 차가움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내 말의 온도는 상대방이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말의 온도는 내 마음의 온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느끼는 온도는 다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무미건조한 말투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감사한 마음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따뜻한 말투와 눈빛을 보내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0도와 100도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차갑고 퉁명스런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냥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도 합니다. 말의 온도의 힘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의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당신의 말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되는 것.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야기하면 결국에 나에게 큰 고난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지금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것 3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월급 금액. 나의 구체적인 월급 금액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잘 벌던 못 벌던 간에 버는 금액을 정확한 숫자로 말하는 것은 솔직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문제이고 금액이 커도 문제입니다. 상대보다 금액이 많으면 일방적으로 사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혹여나 한 번이라도 반반 나눠서 내자고 하면 당신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금액이 상대보다 적으면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금액이 많으면 시기와 질투가, 금액이 적으면 무시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둘째, 개인의 과거사. 몇십 년 동안 잘 지냈던 친구가 당장 연락이 끊겨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인간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자신이 믿는 사람에게 나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생활을 말한다는 건 아주 큰 실수입니다. 그 약점이 언젠가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일수록 세상에 더 빨리 퍼집니다.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나누면 시샘을 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정치 이야기. 정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갈등적으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 이야기에 반응하거나 대꾸하면 싸움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지사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가족 간에도 하는 게 아닙니다. 명절에 가족들끼리 정치 이야기 하다가 얼굴만 붉히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정치 이야기는 다시는 안 볼 사람이랑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침묵이 금이다. 우리의 입은 하나이고 귀는 2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기보다 듣기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침묵을 깨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침묵 자체는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지금부터 침묵이 위대한 이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말에 강력한 신뢰감을 줍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하기를 좋아하고 시끄럽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말이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힘을 잃는 법입니다. 반면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사람이 하는 한마디는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침묵 속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리며 굉장한 의미를 갖게 해줍니다. 둘째, 침묵은 실수를 줄여줍니다. 신원수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가 많아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나면 늘 이런 후회를 하곤 합니다. 아,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대부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침묵할수록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침묵은 통찰력을 갖게 해줍니다. 침묵은 경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며 많은 것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은 타인이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으로, 즉 어떤 비언어적 태도로 말하는지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경청하고 관찰함으로써 상대의 의도와 그 의미를 좀 더 통찰력 있게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침묵은 내가 해야 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침묵 속에서 사람은 통찰력을 얻게 되고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오늘 하루 침묵을 통해서 지혜로운 내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슬기로운 사회생활 3번째, 까임 방지권 인사.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와 가벼운 눈인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상쾌합니다. 인사는 사람을 향한 열린 문을 만들어주기도 하며 인간관계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진정성 있는 인사는 무미건조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새콤달콤한 양념처럼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인사를 통해 친근감과 관심,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인사는 큰 노력 없이 실행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인사말을 곁들이면 더욱 끈끈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까임 방지권 하나를 획득한 것과 같습니다.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에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아, 이번 한번 실수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줍니다. 인사 하나만 잘해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막아줍니다. 먼저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에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상대에게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응원합니다. 내 곁에 반드시 두어야 할 사람.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재미있는 사람, 나랑 취미가 잘 맞는 사람, 공감대가 많은 사람.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당신 곁에 오래 두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내가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 유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기쁜 소식을 잠시 미루어둘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자신이 좋은 소식을 여기저기 알리고 축하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의 좋은 소식을 잠시 미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입장과 상황을 배려해 자신의 기쁜 소식은 잠시 뒤로 미뤄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당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 곁에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둘째,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타인의 슬픈 일에는 공감이나 위로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기쁜 일에 타인이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는 부러움과 질투라는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축하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의 좋은 일을 내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건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마음 깊이 축하해주는 게 느껴진다면 나에게는 진심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셋째, 나의 암흑기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 취업이 안 됐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잠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꾸 연락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길 원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나의 암흑기를 묵묵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끔 메시지를 하나씩 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너를 응원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을 위주로 생각하는 친구는 연락이 안 된다며 서운함만 늘어놓고 떠나가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친구는 당신 뒤에서 묵묵한 나무처럼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쉬고 있나요? 요즘 여러분들의 휴식은 어떠한가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87.7%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집착에 빠져 막연한 불안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쉼은 퇴보로 여겨집니다. 쉼을 죄악시하거나 게으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만물은 쉼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식물 또한 낮에 햇빛을 받고 열심히 광합성이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밤에 가로등처럼 약한 빛이라도 받으면 광합성, 즉 일을 쉬지 않고 하게 됩니다. 식물은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쉬지 않고 당을 만들어내고 당을 비워낼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즉, 식물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쉼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전력 질주로 달리는 달리기 선수들도 중요한 시합 전 훈련 중 하나가 푹 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속력으로 달리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즉, 휴식이 보약인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채우기 위해 비워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라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휴식이라는 전장을 차고 출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일과 쉼을 적절한 균형을 잡는다면 더욱더 일의 능률이 오르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휴식은 행복의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휴식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방어 기제는 안녕하십니까? 여우는 포도가 먹고 싶어 열심히 포도를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포도를 따먹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저 포도는 싫테니 필요 없어! 라면서 포기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자신의 욕구와 현실이 달라서 생기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을 심포도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화를 읽으면서 우리는 여우를 어리석고 교활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두 여우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어차피 해도 안 됐을걸? 내 선택이 잘못된 걸 알았지만 그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치부해버립니다. 이러한 적절한 합리화는 내 마음의 불안을 줄여주면서 우리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일명 정신승리라고 하죠. 하지만 때때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내 욕구와 현실 간의 괴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심포도 이론을 적절하게 꺼내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행을 자랑하는 사람들. 주변을 보면 자신의 불행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겪은 불행을 마치 뽐내듯 말하거나 자기가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영웅담처럼 쏟아놓는다. 타인이 변화를 권하면 너는 내 심정이 어떤지 몰라 라고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뿌리친다. 불행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함을 내세워 오히려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한다. 남의 조언은 강하게 거부하면서 오히려 남들보다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고 싶어 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 알림으로써 주변인들을 걱정시키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든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의 연약함은 매우 강한 권력을 가진다. 그 사람들의 기저에는 불행을 자랑함으로써 본인이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뽐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불행을 자랑이라도 하지 않으면 주위에 아무도 이런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 겁을 느끼는 것이다. 결국 그건 타인과의 비교에서 느끼는 열등감에 불과하다.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불행을 무기로 휘두르는 한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불행을 필요로 하며 자신을 갉아먹진 말자. 망각의 축복. 가을철 산을 오르다 보면 도토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도토리를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 다람쥐가 겨울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
땅속 곳곳에 열매를 묻어둡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머리가 나빠서 자신이 어디에 도토리를 묻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국 묻었던 도토리 중 95%는 찾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내지 못한 도토리 중에는 겨울이 지나고 봄에 싹을 틔우며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난 나무는 숲을 이루고 산을 만들며 또 한해 동물들의 양식이 되어줍니다. 만약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면 행복할까요? 오히려 잊고 싶은 걸 잊지 못해 괴로워하고 삶의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잊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잊음으로 득이 되기도 합니다. 괴로움보다는 고마운 일, 소중한 일들만 기억한다면 희망의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해내는 힘이 아닌 잊는 힘이야말로 우리들이 살면서 더 필요한 겁니다. 당신은 덫에 걸린 원숭이인가요?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인도의 밀림에는 작은 상자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내어 원숭이를 사냥합니다. 상자 안에 바나나를 두면 원숭이는 상자에 손을 넣고 바나나를 움켜쥡니다. 원숭이가 한번 바나나를 움켜쥐면 결코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꺼내려고만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결국 사냥꾼에게 잡혀버리는 겁니다. 불쌍하게도 원숭이는 바나나만 놓으면 자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원숭이는 겨우 바나나 하나를 놓지 못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신도 원숭이처럼 돈만 있다면 권력만 있으면 된다 라는 달콤한 이야기를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런 환상을 놓지 못하고 소중한 가치를 잃고 살진 않으신가요? 바나나를 놓으면 나에게 더욱 소중한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심리. 공부 잘하던 엄마 친구 아들이 백수라는 소식. 럽스타그램으로 행복한 모습을 과시하던 친구가 연인과 헤어졌다는 소식. 포르쉐 타던 친구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소식.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는 소식을 접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심리는 바로 샤덴프로이데입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뇌가 실제로 타인의 불행에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식 들었어? 우리 주위에는 남의 능력을 깎아내리거나 남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기저기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질투심, 자격지심이 강한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내면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의 불행에 열광하고 있다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또 그 가치가 왜 중요한 것인지 소리내어 말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남과의 비교를 통해 얻는 행복의 마음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추구하고 온전히 나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감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타인의 불행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심리. 공부 잘하던 엄마 친구 아들이 백수라는 소식. 럽스타그램으로 행복한 모습을 과시하던 친구가 연인과 헤어졌다는 소식. 포르쉐 타던 친구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소식.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는 소식을 접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심리는 바로 샤덴프로이데입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뇌가 실제로 타인의 불행에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식 들었어? 우리 주위에는 남의 능력을 깎아내리거나 남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기저기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질투심, 자격지심이 강한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내면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의 불행에 열광하고 있다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또 그 가치가 왜 중요한 것인지 소리내어 말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남과의 비교를 통해 얻는 행복의 마음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추구하고 온전히 나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감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슬기로운 사회생활 세 번째, 까임 방지권 인사.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와 가벼운 눈인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상쾌합니다. 인사는 사람을 향한 열린 문을 만들어주기도 하며 인간관계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진정성 있는 인사는 무미건조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새콤달콤한 양념처럼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인사를 통해 친근감과 관심,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인사는 큰 노력 없이 실행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인사말을 곁들이면 더욱 끈끈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까임 방지권 하나를 획득한 것과 같습니다.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에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이번 한번 실수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줍니다. 인사 하나만 잘해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막아줍니다. 먼저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에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상대에게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응원합니다.